저는 북한의 함흥시 근처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23년간 부모님한테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한 게 조선이 북한지도 맨 위에 원성군에서 살다가 지금 탈북했고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와 동생이 현재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 전문학교까지 나온 상태이고요. 결혼 전에는 방직공장 천자는 공대에서 일을 했고 결혼 후에는 북한에 결혼한 여성들한테 잡이 없어서 놀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올 때까지 못 해본 일은 없는데 제가 한전 그리고 딜리버리 원성에서 함흥까지 물건을 날아다 주면 그쪽에서 또 팔고 제가 거기서 또 다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한전은 중국에서 나오는 달러 중국 돈을 다시 북한 돈으로 바꿔서 북한에서는 달러나 중국 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화로 바꿔서 주는 일을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북한에서 달러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일반인이 그 달러를 사용하면 화폐교환 그때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포고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내화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 화폐 교환을 할 때 모든 게 종이장 한 장보다도 못한 돈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달러, 중국 돈, 일본 돈 모든 걸 주민들이 소장을 하고 있고 가만 쓰고 있고 지금은 시장에서도 물건을 살 때 달러나 중국 돈이 환율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환율에 맞춰서 그 물건 가격을 매일매일 그 돈에 맞춰서 사고 팔고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 그리고 2008년도 화폐 교환까지는 달러, 외화돈 모두 일반인이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가만 썼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오픈된 상태라고 하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일반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2005년도까지는 94년도부터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장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을 하는 일을 해도 폴리스 감시망을 항상 피해가면서 폴리스가 나타나면 도망쳐서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가면 다시 나타나고 만약에 단속이 됐다라 하면 모든 것을 압수 그 자리에서 압수당하고 다시는 할 수 없게끔 그런 상황에서 장사를 해야 했던 겁니다. 저희가 모든 장사, 한전이 됐든 모든 딜리버리가 됐든 어떤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폴리스한테 돈을 바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뒷돈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면 그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떠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나라에서는 비전이 안 보였고 이 상태로는 제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에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상황이 너무 한심했고 도저히 여기서는 1, 2년 더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어느 순간에 그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내가 살 수 없으면 내 자식이 굶어 죽고 내 가족들이 다 나 하나 때문에 망가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나라를 떠나서 물론 중국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서 말을 모르는 나라에서 사는 거나 북한에서 사는 거나 그건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에서 우연한 기회에 북한 사람들을 받아준다 이런 소리를 듣고 바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저희가 친정집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거는 함흥이고 제가 사는 거는 중국 너무 맞은편에 있는 국경 지역이어서 조금 탈출하는 데는 제가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미리 다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그 전에 친정집에 갔을 때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 저희 아빠는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러나 제가 동생한테 만약에 제가 전화로 누나가 친정 간다고 하면 그거는 암호로 한국행을 떠난 걸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와 형제들한테는 미리 알렸어요. 이미 전에. 그리고 내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누나가 장사를 하고 살만한데 왜 가려고 하나. 나는 너 도저히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산다. 전기, 물, 식량, 뭐니 다 없이 여자 혼자서 그걸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나는 도저히 2가족, 3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고요. 남편은 제가 정신밥까지 같이 먹고 그분한테는 제가 한국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22살에 북한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특수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빨간 공산당 북한말로 한국말로 그 사상이 너무 젖어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바로 국가보위부 거기에 가서 저를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남편보다 자식을 살려야 되는 엄마이기 때문에 먼저 나와 자식 선택했던 겁니다. 2004년도 10월 27일에 제가 저녁 6시에 두만강을 넘었어요. 물이 이렇게 가슴까지 왔고 아이는 군인이 업어서 두만강을 넘어졌어요. 그리고 미리 중국에 있는 친척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마중은 나왔고 제가 그 연길 바로 건너면 북한 건너에 덤은 연길이거든요. 제가 거기를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바로 들어와서 잡혀나가야 됐고 심양에 들어와서 2개월 머물고 있는 동안에 북한하고 연결을 했어요. 했더니 저와 어린 아들이 심양 비행장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 잡아왔다. 이미 북한 땅에는 제가 한국 도주를 하다가 잡혀 나온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라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였고 다시 제가 그 당시 제가 바로 떠날 수 없었던 거는 북경 지역에서 북한 사람들이 하루에 50명, 60명 3일 동안 집중 단속을 해서 몽땅 잡혀 나갔어요. 북한으로. 그리고 그때 한국 뉴스를 제가 봤는데 북경 영사관,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몽땅 잡았고 북경 지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를 다 둘러서 거의 200명 넘는 사람들이 잡혀나가서 그래서 당분간 움직이지 못하고 2개월을 중국 땅에 있다가 1월 대한추위가 제일 심할 때 일주일을 먹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은 이렇게 북한에서 금방 왔고 음식을 워낙에 잘 먹지 못하다니까 계속 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자그마한 지프차에 12명이 탔어요. 연길에서부터 모여서 와가지고 심양까지 온 게 저희 아들까지 12명 일행이 브로크선에 타가지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저와 저희 아들은 물 한 모금도 못 먹었어요. 속에 타들어가고 물 한 모금으로 혀끝을 말리려고 해도 그 한 방울 때문에 또 토하고 열물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고 일주일을 그렇게 가서 내몽골 중국 땅 내몽골 지역에 도착을 했고 밤 10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잠깐 밥을 먹고 25분이라는 몽골과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면 갈 수는 있지만 거기는 중국 경찰차가 바로 나와서 잡아가요. 그러면 그때는 북한으로 북송이 되면서 그 12명이 한국 도주라는 이유로 다 수용소에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돼서 거기 지역 사람이 인가에서부터 40분이라는 거리를 차로 다시 움직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40분에 국경을 넘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구간이었더라고요. 25분을 달려서 철조망 9개, 중국 철조망 엄청 높은 걸 밑에 썰어서 그 밑으로 해서 남자들이 밑을 받쳐줘서 9개라는 철조망을 넘어서 간 그 시간에 모든 음료, 식품 모든 것이 다 얼었어요. 영하 60도였어요. 다시 그때야 돼서 물을 한 모금 먹으려니까 이미 다 얼어버려가지고 저희는
일주일을 못 먹은 상태에서 다시 12시간이라는 거를 모래사막을 불 하나를 보고 국경 불 하나를 보고 그거를 모래사막은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해요. 그걸 걷는데 저희 아들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 나는 더서히 못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다 그냥 두고 어머니만 가세요. 심장이 철 내려앉아서 내 손목을 쥐고 너 숨이 붙어있는 한간 우리는 저 불 두 개 중에 하나만 우리를 살려주는 불인데 그 하나 가서 그것이 아니고 저쪽 것이라면 거기서 너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앉아서 그냥 죽자. 그러나 거기까지는 내 손목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정신이 들어서 아이한테 있는 배낭을 제가 메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길을 가는 것도 제가 선택해서 12명이 간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모르고 하늘을 보면 별천지고 밑을 보면 모래사막이었어요. 길이 없고 사람도 없고.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한국행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서류를 꾸며서 압록강을 넘는 걸 잡아왔다. 이렇게 해서 수용소에 넣었고 지금 2015년도 9월에 제가 동생한테 생활비를 좀 보내줬어요. 그거를 안기부에서 보낸 사업자금을 받았다. 간첩이라는 이유로 다시 지금 현재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